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이 발생할 때 초기 불교에서 식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죠? 육군이 육경을 촉했을 때 식이 발생해요. 내 눈이 대상을 보았을 때,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은 뭘까요? 식은 정체가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식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식이에요. 뭐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느냐면은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이 합쳐진 것이 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버거울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이 마우스 어떻게 보여요? 되게 차밍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인도 루피로 5천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가량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를 보고 알았어요? 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시각으로는 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식이 발생했을까 했을 때는 이 마우스에 대한 표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한 5분, 1분, 3분을 귀는 계속 열려 있는데 완전히 못 들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때 전혀 못 듣죠? 뭐가 다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귀에 소리가 들려도 소리의 표상을 인식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마우스의 표상을 무엇이 받아요? 눈이 받아요. 안근이 마우스의 표상을 받는데 마음이 거기에 의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얘는 왔다가 그냥 사라져요. 마음이 이 마우스를 인식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마우스에 대한 표상은 마음과 그 다음에 마우스의 표상 두 가지가 결합돼야 마우스에 대한 인식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 마음은 아는 마음, 알기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꽃병과 같아요. 거울은 뭐를 하냐면은 비추어주는 작용만 해요. 마음은 비추어주고 아는 작용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은 표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표상을 심소라고 하고 아는 마음을 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과 심소가 동시에 발생해야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지, 심만 있거나 혹은 심소, 표상만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안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요거는 선종으로 여러분들이 가려면, 만약에 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음의 작용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수십 년을 들고 있어서, 마치 선 중에 그런 화두가 있어요. 알록산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담장 밑에서 소가 소가 하고 불러요. 왜 소고기를 부르죠? 소고기를 보고 싶어서? 아니요. 소고기는 누구의 몸종이에요? 양귀비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양귀비를 보고 싶어서 소고기를 부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심과 심소의 관계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고 있으면서 소고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신소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관심론과 설명론도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상태가 아니고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이 동시에 작동할 때 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은 조금 컴플렉스한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과 신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 수, 상, 행식.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안식, 이식, 비식이 생겼을 때 이것이 근과 병이 촉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생하고 근과 병이 사라지면 조건이 흩어지면 소멸한다.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임을 봐야 돼요. 조건생, 조건멸일 때에 그것만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조건으로 생하고 조건으로 멸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머무른 바 없이 그렇게 인지했을 때 무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인지하고 조건이 흩어지면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구나 공하구나 그게 바로 무아예요. 그래서 오온의 무상성과 무아성을 말로 듣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직접 체험을 해야 그래야만이 오온무아를 경험하고 이게 바로 사띠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띠는 7단계로 승화를 시켜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띠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시비 분별 없이 알아차리는 게 사띠일까요? 아니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사띠일까요? 자, 1번 시비 분별 없이 알아차리는 게 사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시비 분별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게 사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정리해도 여러분들 큰 일을 하신 건데 사띠는 마치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 자, 잡아내고 난 다음에 새끼가 있어. 그거 그대로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바다에 넣어줘요? 바다에 넣어줘요. 그리고 큰 것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알아차릴 때는 알아차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알아차림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언행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하고 얘기하면 상처를 늘 주고 그 다음에 남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느냐 하면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칠각지에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담마 빗자야 택법각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택법각지. 자, 그래서 사띠는 택법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린 것을 그 중에서 옳은 것은 증량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그것은 놓아버리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택법각지로 반드시 거기에다가 넘겨줘야 되고, 이 택법은 자기의 악한 습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노력각지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삿띠는 택법과 노력으로 해서 계속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알아차림만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있다면 원래 수행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삿띠는 택법으로, 택법은 무엇으로? 택법은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노력 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 알아차리면 저절로 가라앉아진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자기 마음 속에 허물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굉장히 기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삐띠, 희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무슨 각지예요? 희열각지로 그렇게 증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희열은 정신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은 몸이 즐겁지 않으면 자기 수행에 대해서 도달하게 돼요. 그냥 공부가 잘 됐어. 근데 위장이 아파. 그러면 수행이 별로 그렇게, 이거 좀 쉬어야겠네. 그렇게 돼요. 몸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정신적으로 희열이 생기고 빠사비, 몸이 아주 평안의 상태가, 평안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몸으로 희열과 편안함이 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명상 대상에 대한 집중이 명확할 때 뭐라 그래요? 사마디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1, 2, 3번이 생겼을 때, 1, 2, 3번이 생겼을 때 4, 5, 6번이 저절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4, 5, 6번이 저절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 6번에서 우리나라의 번역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우백카예요. 우백카를 평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우빠 플러스 익샤예요. 익샤는 to see, 보다, 프라딱샤, 그 다음에 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줬자, 우빠, 가라앉히다, 고요할 줬자, 적조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적조가 평온보다도, 평온은 사마디에 가까워. 사마디가 있는데 또 평온하면 그게 그거죠. 칠각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6번은 사마디의 그 마음의 평온한 상태고, 그 다음에 7번이 고요하게 모든 것을 비추어보는 상태가 된다. 자, 무엇을 비춰볼까요? 법을 비춰보는 거예요. 어떠한 법을 비춰보게 될까요? 자, 이때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사성제와 12연기가 대상을 바라보면, 이 중생은 괴롭구나. 괴로움의 원인은 스스로 발등을 찍어서 괴롭구나. 그 발등을 찍는 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그게 해결이 됐는데, 사성제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성제를 확장시킨 게 12연기예요. 뭐냐면 여기에 괴로움이 있어. 그 괴로움은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거기를 선택해서 갔어. 어떤 사람이 인도에 와서 한 3년을 살면서 인도를 막 욕하는 거예요. 맨날 욕해. 정치인을 욕하고, 뭐 그냥 릭샤왈라를 욕하고, 그 다음에 상점을 욕하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을 불렀어.
스님 여기 누구 추천받고 오셨어요? 아니래.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좋아서 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맨날 요구하세요? 그렇게 시도된 그냥 베트남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맨날 요구하면서 인도에 있고 그랬더니 값이 싸서 그 적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고 날씨가 따뜻해서 그 따뜻한 날씨와 값싼 것을 유지시켜주는 게 릭샤왈라고 정치인이고 스님이 욕하는 그 수많은 대상들. 이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고요? 삶이? 안 태어나면 돼요. 근데 왜 구집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태어나서 여러분들 욕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욕계에 태어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욕계에서 취착, 잡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취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욕락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중생상을 아우치를 바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견치,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할 수 있는 견치, 그런 것들을 꽉 잡았으니까 그 세 가지의 합이 여러분을 가난한 혹은 부자나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사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존재의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취는 왜 생겼는가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경험했던 그 느낌 중에 좋은 느낌이 있고 싫은 느낌이 있는데, 그 좋은 느낌을 따라오다가 4가지의 취착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은 왜 생겼냐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느낌이 생겼고, 감각기관은 왜 발생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명과 색이 결합을 해서 그래요. 명과 색이 어떻게 결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상태에서 가만히 아래를 굽어보니 보암직도 없고 모음직도 한 그 부부가 그냥 같이 화합을 할 때 너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명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의 유전자 정보가 색이라고 하는 정자와 난자에 안착이 되어서 그래서 육군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으려면은 식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은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좋아하게 돼. 이제 우성과 열성으로 해서 그 대상을 좋아하게 돼. 그러면 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대상으로 안 들어가요. 식은 무엇 때문에 온다? 행위들 때문에 여러분들 신체적인 행위와 말의 행위와 그 다음에 생각의 행위가 있는데, 그냥 행위는 식을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가 식을 발생시키죠? 탐심과 함께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진심과 함께한 몸과 말과 행위가, 그것이 마음의 기억이 남아서 그것이 식이 되는 거예요. 2명의 교반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을 해도 내가 머리가 딸리고 말이 딸려. 그러면 마지막 한 방을 어떻게 날려야 되죠? 목소리를 그리고 내가 승낙이 높거나 나이가 높은 걸로 확 그냥 눌려야 되죠. 이때 뭐가 발생하죠? 탐심이나 진심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만히 좌선을 할 때 내 마음에 인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탐심과 진심과 함께한 몸이나 말과 마음의 행위는 내 마음에 인상이 남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식이 되어서 그 식들이 우성과 열성으로 나뉘어서 부모가 결합할 때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탐심과 진심과 함께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식이 발생하지 않는데 좋은 게 뭐 너무나 많은 걸, 싫은 게 너무나 많은 걸. 그런데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명은 무엇이냐면은 괴로움을 즐겁다라고 착각합니다.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착각합니다. 무상을 영원으로 착각하고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가 있다라고 착각한 이 네 가지의 착각이 있는 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멈춰지지 않으면 삼행이 멈춰지지 않고 삼행이 있는 한 식이 있고 식이 있는 한 그 식에 합당한 부모의 정열을 찾아가고 거기를 찾아가면은 그러면은 명색이 발생하고 육군이 발생하며 육군이 발생하면 바로 촉이 발생하고 촉이 있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좋아하는 느낌들이 네 가지의 취착심을 발해서 다시 다음 생을 하게 하는 요 무더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택법각지로 넘기고 택법각지가 다시 또 노력각지를 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생멸하는 것이 가라앉게 되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 몸이 평안해지고 희열과 몸과 평안에 명상 대상이 항상 존재하면 사마디가 생기고 사마디가 생긴 상태에서 마음이 느낌이 적적한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성제와 12연계의 흐름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12연계의 흐름을 따라서 생로병사를 하는 것을 알아서 무명을 멸해 버린다. 그래서 해탈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의도,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어디로 승화가 되어야 된가 하면은 바로 법 안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에 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바라보면 12연기를 따라서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보는 법 안이 생기는 것이 사티의 목적이다. 그리고 대상은 신수신법이다. 그리고 이 수행 방법이 설체 이후에 와서는 신과 법, 마음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관하는 것으로 줄여서 이제 수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스케치를 초기 불교의 수행을 사념처를 통해서 칠각지를 통해서 해탈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 설일체부를 자세히 다루면 굉장히 심오하고 정교한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자, 그러면 다음 교시에서는 우리가 중관학파, 우리 한국 불교가 선조이 수행의 핵심을 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선종은 중관학파를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선을 얘기한다는 것이 논센스예요. 선에서 얘기하려고는 본질이 무엇인지 화두를 100년을 들어도 본질이 납득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관학파를 통해야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 4시 반이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간 학파로 1시간을 하는데 1시간을 하고 나서 대중의 의견이 저녁을 쉬자고 하면 쉴 것이고 대중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간 학파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죠. 중간 학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심신의 조건이 최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쉬면 좋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인데 다음 4시 반에서 5시 반까지 공부하고 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